네, 8월 1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지만 낮에는 폭염 그 자체입니다. 바람은 조금 달라져서 그래도 가을이 오려나 싶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매우 덥다고 합니다. 사실은 금, 토, 일 사흘 연휴였기 때문에 다들 어디 좀 짤막한 여행 다녀오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흘 연속 쉰 날에 다음 월요일 출근길이 가장 몸도 마음도 무겁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출근길에 조금 더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뉴스들 좀 간략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청동 안가 문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지요. 사실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중요하지만 그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에 있었던 소위 법조 4인방의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를 대통령도 아니면서 직접 사용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로 2차례나 불렀다는 것인데요. 이 자체로 사적 이용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안가라는 것은 군사나 안보 또 외교적인 문제로 비밀리에 대통령이 쓰는 그런 비밀의 공간, 안전가옥 이렇게 통상 표현이 되죠. 이 공간에 외부 민간인을 불렀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씨가 삼청동 안가로 2번 이상 불렀다. 두 차례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자수서에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이봉관 회장이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목걸이와 브로치 선물을 돌려준 이후에 김건희 씨와의 연락이 뜸해졌지만 김건희 씨가 다시 마음이 아주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요청해서 응한 것이다. 평소 이봉관 회장이 절실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죠. 딸만 셋 이어서 서희건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을 알아서 그런 걸까요? 성경 얘기를 듣고 싶다면 목사님을 초청했어도 됐는데 본인의 사무실이 됐던 아니면 한남동 관저가 됐든 그래도 되는데 굳이 삼청동 안가, 이 안가는 아시는 것처럼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바 형태, 술집 형태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 형태, 술집 형태로 바꾼 시설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을 불러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설정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납득하십니까? 여하튼 관련된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요. 어쨌든 삼청동 안가에서 외부 기업인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22년 3월 김건희 씨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지하식당에서 처음으로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씨한테 선물했을 때 당선 선물로 예쁜 목걸이를 샀는데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니까 김건희 씨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라는 취지로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누군가 공직자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건네준 고가의 선물로 보이면 이런 것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의 보통의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김건희 씨의 답변은 대단히 충격적이죠. 괜찮은 거 없었는데 너무 고맙네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건넸을 때도 덮어놓고 그냥 받았던 것처럼 김건희 씨는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요구도 했던 거 아닙니까? 시계의 경우를 보면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국가조찬 기도회 부부 동반으로 꼭 좀 참석해달라라고 이봉관 회장이 부탁을 했었고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에 두 부부가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이른바 나토 명품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브로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실제로 이봉관 회장이 돌려받은 것은 목걸이와 브로치 뿐이고 귀걸이는 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귀걸이는 왜 돌려주지 않은 걸까요? 이 귀걸이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뇌물이죠. 인사청탁이고요. 그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만한 자리를 알아봐 달라라고 했다는 것이고 실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박성근 전 검사는 부산 영도에서 24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미끄러진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박성근 검사의 뒷배 역할을 김건희 씨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 이런 뇌물로 인해서 청탁을 계속 받아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특검팀이 계속 수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특검팀의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올지 그야말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 독재 정권에서는 모두 다 가짜다. 자기부터 진짜다. 이 사람은 오늘 8월 15일 날 국회에서 행사하는데 이제부터 자기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다. 그분이 왜 여기서 농생을 하시는지, 특검이 뭐가 문제인지, 이재명 정권의 이 독재성과 야만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계 이양 선생 이후에 최초로 공개되는 김문수 최저권. 반응이 댓글이 역대급으로 댓글 옆에 나와. 오늘 좋은데요? 네, 다 좋은 댓글만 네, 계속 나오고. 그다음 이게 있어요. 네, 올해 74세 김문수 후보가 왜 갑자기 저렇게 유격체조라고 하더라고요. 저 체조를 하고 있을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마 나이 때문에 그럴 것이다.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저런 영상이 극우 유튜브 또는 그 밖에 다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호감이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분석도 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보여드리기에 면구스러운 민망한 사진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당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재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는 네, 저렇게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것을 SNS에 올려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통일교 대선 자금 게이트를 현재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3일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서 제1차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죠. 오늘 오전 다시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설 전망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오늘로 엿새째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4분에 김문수 후보가 당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력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로 지금 당장 모두 모여달라라고 행동지침도 발표했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직접 가보니까 당사 앞은 출입금지로 이렇게 딱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 건너편에 골목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밤샘을 한 것 같습니다. 몇몇 소수의 당원들이 앉아서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이 노리는 것은 500만 당원의 명부다. 정당 민주주의 심장이자 모든 것인 당원 명부를 지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의 이런 주장은 완전히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가져가려고 하는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의힘 전체 500만 당원 명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만 확보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때 시점이 중요한 것은 사실상 통일교 교인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입당을 한 것인지 그 규모가 실제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주장한 바대로 3만 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서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여기에 반발하는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사실상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핵심은 국민의힘 경선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차에서 과반을 득하지 못하면 2차 결선을 치러야 하는데 실제 전환길계로 알려져 있는 장동혁 후보가 선전할 경우에 본인 스스로 낙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원들의 환심을 사서 전대 결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전화로 좀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황명선입니다. 예, 지난번에 선거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장윤선의 뉴스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님 취재 편의점입니다. 예, 취재 편의점.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당사 농성 관련해서 SNS 입장을 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서 농성하는 장면이 하루 종일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요. 속옷 차림의 모습도 발견된 거죠. 속옷 차림의 사진이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정말 국민들께 굉장히 큰 불편과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정말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민망함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것 같아요. 보신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팬티바람에 김문수를 보고 참 부끄럽다. 도대체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 이게 무슨 정치냐라는 의견도 저한테 주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주변의 여성분들은 성희롱이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많았어요. 네. 참 창피합니다.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불쾌함과 모욕감을 드린 것 자체가 참 참담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농성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국민의힘 당사 1층의 엘리베이터 네. 앞입니다. 그 엘리베이터 앞은 사실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 국민의힘 그 지하에 그렇죠. 당사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또 네. 2층에도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거기 그러니까요. 식당이 있죠. 예, 사실상 공공장소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 장소에서 본인들의 당사라는 이유만으로 말씀 주신 대로 속옷바람으로 저렇게 누워있고 또 일어나고 그걸 다 일일이 찍어서 촬영해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이게 공공성에 맞는 건지 좀. 정치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공당의 그 대선 주자였고 당권 주자가 공공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들어놓은 건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죠. 또 국격을 훼손하는 아주 추악한 행태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이미 지난번에 체포 과정에서 들어누웠잖아요. 제가 네. 빤스놈이라는 별명까지 주어졌는데 네. 이번에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정치가 본분을 잃고 막장초로 전락하는 상징적인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김문수가 무기한 농성에 나선 이유는 명백해요. 제가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통일교나 신천지나 전광훈 등 극우 종교 세력의 표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네. 표가 무너지면 본인한테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김문수는 당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당원은 누구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죠. 통일교, 신도, 신천지, 네. 신도,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극우 세력, 위원 정당을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들이죠. 저는 네. 김문수 농성은 권력욕을 위한 마지막 도발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정교유착 범죄의 은폐 수단이라고 봐집니다. 헌법의 원칙인 정교 분리를 훼손하고 또 특정 종교 세력에 점령된 정당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죠. 네. 자,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관련된 입법도 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요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특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계엄 해제 당시에 추경호와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을 못하게 당사로 계속 연락했던 조직적 이런 내용들, 의결 방해, 국수본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경원 뭐 등등등등 45명이 거기에서 등을 치고 맞고 이런 모든 일련 행태가 실질적으로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저기 정당 해산 사유에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다가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 당대표께서 또 우리 민주당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서 이런 내용들이 내란에 가담한 조직적 내용들이 지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지금 이송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명선 최고위원의 회의가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가 오전 8시 30분부터 있어서요. 저희가 8시 20분경에 녹화해서 보도해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아이고 김문수가 나는 너무 창피스럽다. 우리나라 보수당이 어째 저런 지경이 됐나요. 아이고 골 때린다. 김말성님께서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요. 실제로 속옷 차림으로 공공장소에 나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적으로도 이게 위법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불인견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장소에서 또 윤석열 내란 수괴가 감방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인지 저런 방식으로 추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보수 유권자들에게 소구하는 바가 있을 것인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 잘했다. 저분들 정치 잘한다. 이렇게 점수를 줄 것인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후에 진행되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추이로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속옷 차림으로 저렇게 나왔을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럴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때만 하더라도 오늘의 이 상황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도 무감하고 무탈하고 우리 국민들이 봐 넘길 것이다라고 예상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미몽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년 후에 두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가게 된 것이고요. 관련해서 모두 11마리의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동물들은 도대체 누가 키울 것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동물들은 김건희 씨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건희 씨 측근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씨의 반려동물 사랑과 관련해서는 사실 본인들의 자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써니와 토리 두 반려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아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써니나 토리를 생각해야 아빠 미소가 나오고 웃을 수 있다. 강아지를 생각해야 웃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요. 사실 관련해서 제가 현재 취재 중인 사안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서 보도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구치소,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었을 때 구속 취소가 되기 전이죠. 구속 취소가 되기 전에 입감되었을 당시에 그때는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면회객 가운데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려동물들은 2035년 4월까지 경호처 경호 대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내외가 모두 구속이 되고 법정형이 최고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김건희 씨 경우에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뇌물죄가 위중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지인에게 이 돌봄을 좀 부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씨 내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경비는 계속한다는 것인데요. 사람도 없는 텅 빈 주택을 경호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경호하는 것이지 건물을 경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빈집을 경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자택 안팎에 마련된 경호시설은 당분간 유지를 하지만 자택 안에 배치가 돼 있던 경호원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외부 침입 등을 감시하는 최소 인원만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감 들으려고 이렇게들 서 계신 거예요? 영화 보고 또 바로 소감 내야 하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여기도 좀 봐주고 있어. 누구예요, 저? 김혜경 여사님 사랑합니다. 대통령 좋다시는데. 네, 댓글창에 아침부터 속이 불편하다. 예,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의 첫 번째 영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당시에 논란이 어떤 건지 2022년과 그리고 지난
어제죠. 어제 바로 대통령의 영화, 이재명 대통령의 영화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림을 좀 찾다 보니까 윤석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촬영된 것들이 저런 것들밖에 없어서 그림이 좀 그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침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귀해 보면 2022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였던 6월 13일에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송강호 주연의 영화였죠. 브로커 감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영화 내용보다는 건희사랑 그리고 빵집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미공개 사진을 건희사랑이라는 강신업 변호사가 운영하는 개인의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을 공개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안보 불안 위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이 직접 빵집 다니고 영화 보고 다닐 때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북한의 방사포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의 방사포 도발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다. 보고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화를 보면서 팝콘 먹는 등 데이트나 즐겼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이 안보를 더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라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일 성북구의 한 빵집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빵을 샀는데요. 도로가 엄청나게 막혔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대단히 시민적이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민 119명과 함께 항일 독립투쟁을 다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죠.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구글 폼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영화 관람을 함께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23년 육사 안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까지 쭉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의 추천을 받아서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된 건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바로 옆에 조진웅 씨가 착석해 있었고 뭘 자꾸 물어보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조진웅 씨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즐겁고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또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사실상 올인했던 윤석열 정권. 그러나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민과 국회의 끈질긴 감시, 비판으로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원위치에 그대로 철거되지 못했고요. 제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연서시장에도 가고 또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 절에도 가서 일제시대 태극기 직접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던데요. 휴일 근로가 역대급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스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퀵배송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